요 자, 다시 봅시다. 이거 아마 조교쌤이 그냥 다 같이 다 틀려가지고 질문을 아마 나한테 좀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설명을. 그때 내가 아마 연우나 다른 친구들한테는 좀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요? 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우리 부채꼴이라는 거는요, 원에, 즉 피자 한 판의 조각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피자라는 게 없던 시절에는 부채 모양과 닮았다고 해가지고 부채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식 명칭도 아니고 부채꼴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아는데 아무튼 간에 뭐 피자 모양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피자 조각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우리가 이 원에 대해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각의 비율입니다. 우리 뭘 알고 있냐면 이 부채꼴이라는 넓이는 만약에 얘가 60도다 라고 한다면은 피자 조각 먹어봤으니까, 피자 좋아하세요? 그래도 먹어봤을 거 아니야, 한때. 피자 조각이 만약에 이게 60도짜리야. 그럼 한 판은 몇 조각이겠어요? 한 판은 몇 조각이겠어요? 그걸 세야 됩니까? 아니, 360. 그러니까 몇 조각? 6 조각이죠. 뭘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뭘 생각하신 거예요? 얘는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판에 6분의 1이라는 거 어떻게 아세요? 360일 때 한 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60이니까 몇 분의 몇만큼 있는 거예요? 6분의 1이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개념상에 알고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중심각의 비입니다. 아시겠어요? 한 판은 몇 도예요? 360도잖아요. 근데 조각은 이거는 그중에 60도짜리니까 6분의 1만큼이 되겠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넓이도 그렇다고, 넓이도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요게 뭐예요? 피자 크러스트죠. 이 피자 크러스트 역시도 전체 한 판에 대해서 몇 분의 몇만큼에 해당될까요? 6분의 1이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피자 크러스트 넓이 구하려면, 길이 구하려면은 그거는 이 피자 한 판에 반지름이 R짜리인 피자 한 판에 원 둘레 얼마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얘기 좀 하세요. 지금 내가 보고 있잖아. 이 반지름 R일 때 원 둘레가 얼마예요? 네. 안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어떻게 되죠? 큰일이네. 이 원 둘레는 2파이R입니다. 네, 지름의 파이배죠. 파이배가 원주율이잖아요. 지름의 몇 배가 원둘레냐가 파이잖아요. 3.1415고 이렇게 되는 거. 됐나요? 2 곱하기 R이 원래는 지름이니까, 반지름 2배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가 원둘레인데, 그 원둘레의 한 판에 대해서 이 각의 비율만큼이 호의 길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요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몰랐다면 지금 거의 외울 듯이 하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호의 길이입니다. 크러스트 길이에요. 크러스트 크기. 자,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넓이도 마찬가지죠. 넓이는 우리 이 피자 한 판 넓이는 어떻게 되죠? 원 넓이 어떻게 구하죠? 파이 R 제곱이죠. 좋아요. 그럼 거기다가 또 뭐 곱하면 되겠어요? 이만큼만 구하려면. 네, 각의 비율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부채꼴 넓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하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든 요 바로 중심각의 비율을 갖다가 무조건 곱해서 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문제를 봅시다. 얘는 부채꼴의 넓이가 주어져 있고요. 호의 길이도 주어져 있어요. 하지만 각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중심각은 안 나와 있을 때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지? 라고 할 때 얘네들을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활용해서 구하느냐 보시면은 내가 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걸 호의 길이라고 하는데, 호의 길이는 우리가 이니셜로 이거를
L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호의 길이는 L이고 이 넓이는 S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S이고요. 이게 L이 됩니다. 괜찮아요? 호의 길이, 그 다음에 크러스트, 그 다음에 이건 넓이. 됐죠? 자, 그런데 이 식을 갖다가 좌변, 우변을 다 똑같이 나눠줄게요. 지금 원래 이 좌변과 우변은 다 같아요? 안 같아요? 양쪽은 같은 거죠? 지금 앞에 계시는 두 분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반응을 보여주세요. 자,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죠?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눠버릴게요. S분의 L로 놓을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는 S는 얘하고 똑같으니까 이것분의 이것과 똑같아, 안 똑같아? 맞죠? 얘분의 얘는 이것분의 이것과 똑같은 거 아니야.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식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분의 이거가 되면 이거 약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약분 되고, 그 다음에 파이도 약분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R도 여기 두 개 있는데 하나 있으니까 하나는 약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밑에 R 하나만 남고 위에 2만 하나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니까 R분의 2로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되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이 공식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넓이 분의 호의 길이는 R분의 2라고 놔도 괜찮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 호의 길이, 그 다음 넓이, 그 다음 부채꼴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 이 세 개 중에 두 개 값만 알면 나머지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퍼즐 세 개 중에 두 개만 주어지면 이 식에 따라서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론 공식은 이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냐면 얘를 뒤집을게요. 그럼 L분의 S는 2분의 R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L을 갖다가 양변에다가 내가 곱해줄게요. S만 남겨놓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다가도 L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L 곱해줘도 여전히 똑같겠죠? 자, 그럼 이거 약분되면서 S는 2분의 R 곱하기 L이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죠? 네, 뭐 상관없어요. 2분의 R 곱하기 L을 분자로 몰아넣어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넓이인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원 한 판에, 피자 한 판의 넓이에다가 각의 비율을 곱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각을 모를 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중심각을 안 구해도 돼요. 대신 뭘 알아야 되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는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피자 한 판에 대해서 각의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반지름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 때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 공식은 지금 우습게 보지 마세요. 고등학교 때도 이거 똑같이 써야 돼요, 이거. 고등학교 때도 이거 쓰는 문제가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 극한 구할 때 나옵니다. 고2 때 나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 지금 배우는 거는 더 안 배운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배우는 건 당연하게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얘기라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거 구할게요.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 길이 구하는 거는 뭐 어차피 이 식이나 같은 식이에요. 맞잖아요? 넘기고 정돈해서 그냥 바꾼 거지, 이쁘게만 만들어준 거지,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뭘 알고 있냐면 넓이와 호의 길이 주어졌어요. 넓이는 아까 S라고 했고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넣든 여기다 넣든 해볼게요.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넣게 되면 L이 5분의 14 파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넓이는 3분의 28 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R분의 2라고 식이 됐나요? 안 됐나요? 괜찮죠? 그냥 단순하게 넣었어요. 넣었는데 약간 이제 좀 골아플 겁니다. 분수인데 분모도 분수고 분자도 분수예요. 이런 거 혹시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번분수라고 해요. 번분수는 뭐냐? 분수분의 분수 형태로 분모분자가 더럽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아시겠어요?
이 번분수는 어떻게 푸냐면 요거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자, 얘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요 왼쪽 부분이잖아요. 맞습니까? 왼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 분모분의 분자라는 건 얘를 이걸로 나누는 거 아닌가요? 맞죠? 이게 형태가 뭐가 되든 관계없어요.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걸 우린 이런 분수로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3 나누기 4는 우리가 3 곱하기 4분의 1로 바꾸어서 4분의 3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도 똑같습니다. 이게 3을 역할하는 거고 이게 4 역할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 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분의 14파이라는 분자를 3분의 28파이라는 분모로 나누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게 지금 요 왼쪽인 좌변을 얘기합니다. 그럼 얘를 갖다 푸는 거는 우리 나누기는 곱하기 억수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얘는 5분의 14파이를 곱하기 28파이분의 3이 되겠죠. 파이도 요 위에 붙어 있는 거 알고 있죠? 뒤집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약분하시면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파이 없어지고 14도 없어지면서 2만 남고 더 없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10분의 3이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나요? 얘를 계산하면 결국 10분의 3이 돼요. 괜찮나요? 근데 잘 보시면 내가 약분하기 전에 보면 혜진이 거기 잘 안 보이면 여기 앉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옆자리? 아니면 앞자리가 제일 좋을 텐데. 네. 내가 약간 치우긴 했는데 편한 데 앉으세요. 자, 지금 보면 5와 28이 곱해져요? 안 곱해져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5는 얘고 28은 얘가 되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얘네들이 곱해진 게 어디로 갔어요? 분모로 가죠. 맞나요? 그 다음에 14하고 3은 어디 있는 애들이냐면 요 위와 맨 아래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에요. 제일 끝과 끝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얘네 둘이 곱한 게 어디로 갔어요? 분자로 갔어요? 안 갔어요? 사실 여러분 그 번분수라는 분수분의 분수 형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이 문제를 풀면서 되게 뭔가 많죠? 근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A분의 B라는 분수를 C분의 D라는 분수로 이걸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얘는 이거 곱한 게 분모로 갑니다. B 곱하기 C 분모로 가고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게 분자로 가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번분수 풀이법이라고 별도로 적어 놓겠습니다. 번분수 풀이법. 자, 그러면 어떻든 간에 마저 풀게요. 이렇게 놓은 값, 걔가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10분의 3. 맞습니까? 10분의 3이 됐어요. 지금 이거. 맞습니까? 그게 R분의 2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이 값이 R분의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R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도 괜찮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똑같은가 하면 2분의 R값 자체가 3분의 10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자, 이제 R만 알고 싶으니까 양쪽에 2를 곱해줘서 요 밑에 분모 2를 없애주면 이뻐지겠죠? 자, 그래서 양쪽에 2를 갖다 곱해주시게 되면 여기다가도 2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2 곱해주게 되면 없어지면서 이 값이 바로 R값이 되나요? 안 되나요? 즉 3분의 20이 되겠죠. 그래서 R값은 3분의 20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단위는 없어요. 여기는 센티미터가 안 쓰여 있기 때문에. 요거는 번분수 풀이법입니다. 번분수 풀이법은 C분의 D라는 분자를 A분의 B라는 분모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건 C분의 D에다가 곱하기 B분의 A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뭐가 좀 헷갈리시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나중에 영상 보시면은 이게 차례대로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먼저 아셔야 될 건 이거예요. 호의 길이, 크러스트는 전체 크러스트, 한 판 크러스트의 가계 비율만큼. 그 다음 넓이는, 피자 한 조각 넓이는 전체 넓이의 가계 비율만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를 통째로 나눠서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S는 2분의 RL 또는 S분의 L은 R분의 2. 괜찮습니까?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적으셔야 됩니다. 너무 관람자 모드인데요. 자, 혜성이 이거 이제 알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질문할 것도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거 다 끝난 거예요? 100문제 중에 더 없으세요? 적을 시간 한 1분 드릴 테니까 얼른 적어주세요. 지금 적으셔야 돼요. 노트가 없으세요? 그 노트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우처럼 준비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 없다고 하니까 이면제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죠? 이면제라도 드릴게요. 여기다라도 적으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옮기셔야 돼요. 사실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그 넓이 구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원을 구성하는 피자 조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구해서 알겠지만 되게 화려하고 다양한 평면도형의 이런 둥글둥글한 문양 같은 경우도 잘 보면 부채꼴, 그 다음에 삼각형, 그 다음에 사각형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또는 원, 요 거의 4개 가지고 조합으로 그렇게 다채로운 문양을 만들어서 그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뭇잎 넓이 구하는 것도 있었죠? 네. 나뭇잎 넓이 알고 계시죠? 나뭇잎 넓이 이런 거 많이 안 구하셨어요? 이런 거 구하셨을 텐데? 이런 거 많이 구하셨죠? 네. 이런 것도 반드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다못해 이거 4개 묶어가지고 이런 모양의 뭐 문양을 많이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많이 하셨죠? 네. 결국 그것도 우리가 그걸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보면 단순한 몇 개의 그런 단순한 이런 평면 도형의 넓이나 둘레를 갖고서 조합형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무엇을 적어야 될지는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필기가 공부에는 굉장히 그 두 번째 스텝이에요. 첫 번째는 잘 듣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스텝이고, 두 번째는 잘 들은 만큼, 잘 듣는 게 첫 번째고, 잘 들은 만큼 그거의 핵심이나 나한테 몰랐던 부분을 갖다가 필요 이상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스텝이 거의 사실 반 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 걸로 소화해가는 과정이죠. 그냥 잘 듣고 잘 적다 보면 이미 내가 이해의 단계를 절반 정도 하게 됩니다. 이걸 안 적게 되고 안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해도 잘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100문제 중에 더 질문할 게 없으십니까? 진심 없습니까? 혜성이, 혜진이? 푼 것 중에는 없으세요? 혹시 앞으로 풀어야 할 것 중에 뭐 서비스로 뭐 하나 정도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됩니다. 기말을 안 보는 학교라면 아쉽게도 이거는 아마 뭐 수행 정도로 나가겠지만 기말을 본다면은 이 파트가 들어가는 기말범위라면 얘는 반드시 나옵니다. 화려한 문양에 대한 넓이나 둘레 구하는 것. 평면도형에서 그게 제일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엔 다각형에 대해서 뭐 대각선 또는 내각의 길, 뭐 뇌각 이런 것도 나오게 되겠죠. 다음 시간 내가 테스트 본다라는 건 그걸 볼 겁니다. 다각형부터 해가지고서 이 부채꼴 호에서 그 다음에 정다면체까지 회전체까지 볼 겁니다. 회전체. 오늘 나가는 전 것까지. 더 없으세요? 질문할 거 혹시? 서비스로 해주려고 그러는데. 없으세요? 없으시면 뭐 진도 나가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이걸 번분수라고 해요. 번분수. 반이 아니고 번분수예요. 번분수. 자,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럼 진도 나가도 됩니까? 질문할 거 없어요? 진짜? 왠지 뭔가 아쉬워하는 눈빛인데. 넘어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숙제한 것 중에 질문할 건 있으셨어요? 좋습니다. 개념 원리인가요? RPM인가요? 좋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몇 페이지? 179요? 170. 가온인 질문할 게 없으세요? 좋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170이도 앞번호니까 이거부터 끊고 갈게요. 괜찮아요? 170이라고 했었죠? 먼저 번호니까 먼저 하고 갈게요. 차례대로 가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1번이요? 이거예요? 좋습니다. 각기는 더 넓이. 혜성이는 잠깐 심심하시면 이거 모르는 거 아니다면 RPM 거를 풀고 계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는 건널비겁니다. 건널비가 뭐라 그랬어요? 건널비는 이거를 평면도형으로 전궤도로 만들었을 때 그 표면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자, 이 건널비 구하시려면 이게 익숙해지시면 한 번에 구하셔도 돼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얘 전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전궤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 두 밑면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것과 요거만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돼야겠죠. 괜찮습니까? 아, 뭔가 틀렸다. 하나는 없애야겠네. 자, 그래서 요것도 좀 더 길게 할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면과 이 면이 닿을 거고, 요 면과 요 면이 닿을 거고, 아까 편이. 됐습니까? 그 다음엔 이것과 닿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요 사다리꼴이 두 밑면이 되고, 그 다음엔 요 옆면이 4개짜리 직사각형으로 구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크기만 확인하시면 되죠. 얘가 5짜리, 여기가 5짜리, 여기가 3짜리, 여기가 9짜리가 되겠죠. 똑같은 길이니까. 여기가 9,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3짜리가 되겠죠. 여기도 3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5니까 여기도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랑 맞다는 거니까 똑같이 5가 되겠죠. 됐나요? 네, 다음에 이 높이는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넓이 구하겠습니다. 자, 밑면 넓이는 구하는 게 쉽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사다리꼴 넓이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짜리가 이 하나짜리 넓이가 됩니다. 자, 그게 몇 개 있냐면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바로 밑면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습니까? 순서는 뭐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14 곱하기 3이니까 42가 밑넓이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밑면 넓이. 다음에 이제 옆면 구하겠습니다. 옆면을 갖다가 구하셔야 되는데, 옆면은 사실 이거 구하는 거죠. 맞죠? 옆면을 구할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요거는 어떤 기둥이든 똑같습니다. 옆면을 이걸 따로따로 4개의 직사각형 구하는 것보다 하나의 큰 직사각형으로 구하시는 게 간편하겠죠. 근데 이 구할 때 요 가로의 길이는 바로 요거 한 번에 더하면 되겠죠. 근데 요 네 변은 사실상 얘를 둘러싸고 있는 변의 길이와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는 밑면의 둘레는 요 밑면의 둘레 자체가 요 옆면을 이루는 큰 직사각형의 가로가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네, 따라서 다 더하면 얼마죠? 5 더하기 9 더하기 3이 되니까 계산하게 되면 10에다가 10이니까 22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요 한 바퀴가 22짜리입니다. 그래서 22에다가 8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옆면 넓이는 22 곱하기 8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8, 26, 8, 26이니까 176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옆면과 밑면 2개짜리를 더하시면 될 테니까 218 제곱센치가 되겠습니다. 넓이니까 제곱센치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계산만 복잡하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가원인 이해가 되시나요? 그지만 틀린 것 같으니까 연습장에다 정리하셔야지 좋겠죠. 아니, 거기다 적으세요. 네, 일단 적으세요. 이쁘게 적을 수 있으면 이쁘게 적으세요.
그래도 지우는 참 이제는 태가 잡혔어요. 이제 잘 영적에도 잘 적고 있어요. 혜성이 맞았죠? 아, 혜진이. 미안해요. 미안. 자, 왜냐면은 내가 딱 보면은 약간 내가 봤을 때 혜진이가 약간 좀 약간 의젓하고 어른스러워 보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조카 중에 자꾸 첫째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첫째. 자, 아무튼 간에. 어? 아, 그, 혜진이는 그 동생인데요. 굉장히 좀 말썽장이에요. 동생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뭐 오빠가 있어요? 아, 누나가 있어요? 오빠. 몇 살 차이예요? 5살이요. 아, 5살짜리면 오빠가 되게 귀여워하겠다. 아, 그래요? 막해요? 그래도 오빠인데, 오빠면은 보통 한 5살 차이면은 귀여운 여동생이잖아요. 밑에는 동생 또 있어요? 아니면은 막내? 그래요? 아닌데? 되게 보면 혜진이 되게 이쁨 받을 것 같은데. 정리하셨어요? 미안해요. 내가 종종 헷갈린다면 내가 아무래도 그 이름이 이겨 몇 년, 한 오래 익어서 그럴 거예요. 미안해요, 혜진. 자, 정리하셨어요? 다음 몇 번인가요? 71쪽. 다음 번이니까 먼저 이걸 할게요. 71쪽. 자, 지워도 될까요? 71쪽에 4번. 맞아요? 좋습니다. 자, 같은 기둥이지만 아까는 사다리꼴 모양의 사각기둥이었는데 반면에 얘는 회전체인 원기둥입니다. 그렇죠? 자, 회전체의 원기둥 부피. 이번엔 건널비가 아니고 부피입니다. 우리 부피 구하는 건 알고 있죠? 부피는 이게 원기둥이 됐던 각기둥이 됐던 무조건 밑넓이를 구하셔서 높이를 곱하시면 바로 부피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밑넓이가 되겠죠? 밑넓이는 반지름이 R짜리니까 원의 넓이가 될 테니까 파이 R 제곱이 돼야 안 돼요? 거기에 높이는 4R입니다. 됐나요? 안 됐나요? 자, 그러면 R만 3번 곱해지죠? 그래서 4파이, 사실 파이도 숫자짜리예요. 숫자예요. 3.14인데 끝을 모르고 지저분하니까 파이라는 기호로 그냥 때려친 거지. 이것도 숫자, 얘도 숫자니까 숫자를 갖다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4파이. 그 다음에 R은 세제곱. 숫자를 문자보다는 앞에 써주도록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그 값이 얼마래요? 108파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이게 부피가 되는데 이게 108파이가 된답니다. 그러면 파이라는 거는 어차피 숫자니까 또 문자도 상관없죠? 이거 똑같이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4도 약분하게 되면 4, 2, 8, 4, 7, 28. 즉 R의 세제곱이 27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뭘 세제곱하면 27이 될까요? 3번 곱해서 27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있을까요? 3이죠. 그래서 R값 3입니다. 끝이에요. 됐습니까? 부피가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혜진이 괜찮아요? 맞았죠? 틀렸어요? 정리하시고요. 가온이 정리하시고요. 지우 이해되셨어요? 차분하게. 이 공부는요, 약간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호흡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호흡을 다스리는 게. 규원이는 질문할 거 있어요? 잠깐만. 이거 틀린 건데 왜 질문 안 했냐? 2번 틀려고 그다음에 고쳤어. 고친 거 맞아요? 고치면 세모지. 2번 틀렸어. 그래도 세모해줘야지. 그래, 너는 좀 너한테 맞는 거 풀고 있자. 하다 막히면 얘기해. 너한테 가서 설명해 줄게. 자, 확인 4번 되셨어요? 은비례도 다 맞으셨죠? 이젠 약간 그 뭐랄까 좀 짬이 보입니다. 요 정도 쯤이야 뭐 하는. 근데 여유가 좀 보입니다. 근데 은비례도 머리 그동안 많이 길렀다. 내가 너 경쟁하는 거 알지? 내가 너만큼 머리 기르려고 지금 나의 경쟁 모델이에요. 자, 다음에 몇 번이죠? 다음에 있었잖아요. 74페이지 맞나요? 그 사이에 있나요? 없나요? 페이지는 74페이지 4번이요? 그 전에 혹시 있으세요? 다른 친구들? 2번이 먼저 있네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174의) 2번입니다. 자, 2번 하고 4번 할게요.
자, 어떤 원기둥이 있습니다.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회전축은 이렇게 있겠죠. 회전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우리가 얘를 자를 때는 이렇게 세로로 쪼개거나 가로로 딱 베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라는 건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도끼로 쪼갠 거예요. 통나무를. 됐죠? 자, 그럼 회전축을 포함하게 잘랐습니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자르면 어떤 단면이 되냐면 이런 단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이거는 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선 대칭인 직사각형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럴 때 이 단면의 한 변의 길이가 이젠 좀 이쁘게 나왔네요. 내가 지금 일반적으로 자른 걸 나타낸 거고 이 문제에서는 단면의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이 나왔대. 요게 정사각형으로 나왔다는 거죠. 됐습니까? 약간 이쪽이 길어 보이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도 6이고요. 여기도 6짜리 정사각형이 나왔다고 문제가 설명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래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원기둥은 그러면 더 뚱뚱해야겠다. 이 원기둥은 잘 보시면 그러면 지금 나온 거 가지고 되살려 볼게요. 얘가 6이라 그랬죠. 이게 6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럼 반지름은 얼마짜리예요? 3이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6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높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자, 이 입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건널비 구해야 되니까 전개도 그리셔야겠죠. 맞습니까? 전개도 해볼게요. 전개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개도는 자, 얘 통조림 캔이죠. 캔을 갖다 이렇게 놓고서 옆면은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다시피 이게 뚜껑이니까 여기가 3짜리가 되는 거고 여기도 아래 뚜껑 똑같으니까 여기도 3짜리가 되는 거고 이 높이는 얘랑 똑같으니까 6짜리가 되겠죠. 자, 그럴 때 건널비 구할 때 근데 우리 이 건널비 구할 때도 아까 뭐 각기둥과 똑같습니다. 얘 넓이는 원 넓이 얼마가 되겠죠? 반지름 3짜리 넓이 파이 9파이 여기도 9파이 그 다음 이제 옆면 가겠습니다. 옆면 가실 때는 거듭 말하지만 높이가 즉 세로가 6인 건 알겠어. 하지만 가로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밑면의 둘레와 똑같아야죠. 이 한 바퀴랑 똑같아야지만 이게 싹 이렇게 맞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바로 이 원의 둘레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맞죠? 원 둘레 얼마죠? 여기서는? 잘했어요. 지름의 파이배라 그랬죠? 지름이 6이니까 6파이, 2파이알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넓이는 6파이라는 가로에다가 높이 6을 곱한 거니까 36파이가 옆면의 넓이가 될 거고요. 밑면 하나는 9파이, 두 개니까 18파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밑면 두 개짜리 18파이에다가 옆면 36파이를 갖다 더하게 되니까 54파이가 되겠죠. 단위는 제곱센치가 되겠죠. 넓이가 되니까.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풀게 됩니다. 자, 교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차분하게 쪼개서 하시면 돼요. 지우는 맞으셨는데도 한 번 더 적어보려고요. 좋아요. 잘했어요. 좋은 자세예요.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 틀린 게 뭐냐면 내가 아직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를 메꾸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근데 모르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나를 괴롭히든 조교쌤을 괴롭히든 해결은 꼭 보고 가야 돼요. 진짜로. 물어보는 것도 귀찮으면 안 바뀌어요. 혜진이도 이번 그 축제 때 댄스 하시나요? 뭐 보니까 뭐 이번 달 30일인가 31일인가 서울랜드 간다. 아, 그래요? 서울랜드 가긴 가죠? 네. 아, 오케이.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왜요? 부담스러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
왜요? 가은이도 뭐 춤 좋아해요? 춤 엄청 아, 그래요? 얘 노래 부르려가 말했어요. 아, 그래요? 밴드 하세요? 아, 저랑. 이제라도 괜찮지? 악기라도 배우면 되잖아, 이제. 듣기 싫어요. 그럼 뭐 좋아하세요? 진짜요? 아니, 안 되지. 남학생은 줘야 되지 않나요? 농담이에요. 자, 굉장히 끄덕끄덕하고 있군요. 아서라. 자, 됐습니까? 정리하셨어요? 다음 4번이라고 했죠? 4번 합니다, 이제. 뭔가를 배운다라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얻는 게 많아요. 힘든 거 거쳐야 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자,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8cm짜리인 사각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8이고요. 얘는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이 넓이 모르니까 그냥 S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피가 128이래요. 그럼 8 이걸 나누게 되면 S만 구한다면 8을 나누면 되겠죠? 그쵸? 128 나누기 8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8인 8, 8, 6에 48 16이 되네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밑넓이 S는 16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정사각형인 밑면이 넓이가 16이 나왔다는 얘기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뜻일까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16이래요. 질문한 사람이 대답하셔야죠. 같이 하셔야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죠? 네. 봐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멍 때리다 지금 참여하니까 그렇죠. 자, 지우가 얘기해 볼까요? 넓이가 16짜리예요. 정사각형이에요. 맞죠? 4죠. 혼자 멍 때리면 안 돼요. 수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4, 4짜리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건널비 구하는 거니까 또 전개도 하셔야겠죠? 전개도 하겠습니다. 전개도 하면 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얘였으니까 16짜리 넓이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나왔고요. 그 다음엔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 4가 되고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4고 여기도 4고 여기도 4가 되겠죠. 네 변 길이가 똑같이 4니까. 됐습니까? 자, 다음에 높이는 8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가로의 길이는 4가 4개 있으니까 둘레도 16이 되네요. 됐나요? 4 곱하기 4니까 됐죠? 16 곱하기 8 하게 되니까 1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면 넓이가 128이고 그 다음에 밑면 하나가 16이니까 두 개면 32. 32를 더하니까 162 제곱센치가 되면서 이게 겉넓이가 되겠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4번 말고는 더 없으시죠? 있으세요? 5번. 아, 좋습니다. 5번. 이거는 반드시 숙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체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공부는 본인이 애쓰고 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걸 조금씩 더 늘리셔야 됩니다. 자, 5번 원기둥 이렇게 됐을 때 높이를 구하라. 은빈이는 이 5번 중에서 사실 뭐 다 맞으셨어요? 틀린 거 없으세요? 2번 4번. 아, 그래요? 4번 방금 했네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연호도 됐어요? 정리되셨어요? 좀 더 하세요. 더 하세요. 괜찮아요. 교원이도 5번, 교원이 5번 맞았어요? 그래, 알았어요. 반지름 길이가 3.
얘는 6짜리. 좀 뚱뚱하네요. 얘는 얄팍하고. 자, 이런데 얘의 부피가 이거의 3배래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부피가 3배라고 했으니까 부피를 나타내겠습니다. 이게 V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 얘를 V2라고 하겠습니다. V라는 거는 볼륨이라는 그 부피를 영어로 나타내는 이니셜입니다. 자, 그래서 이 V1의 부피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원기둥 부피는 무슨 기둥이든 간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반지름이 3이니까 밑넓이가 얼마죠? 파이. 9파이 곱하기 6이 되겠죠? 맞나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됐습니까? 그다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얘는 밑넓이가 얼마일까요? 잘했습니다. 36파이. 이렇게 반복이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높이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x라고 놓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모르는 값을 갖다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미리 대출받은 것처럼 빚지는 것처럼 문자로 땡겨서 씁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이것도 슬금슬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은빈이 이해돼요? 이걸 x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단서는 이렇게 됩니다. B의 부피는 A의 3배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요게 V2가 되니까 얘의 부피는 이것의 3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식을 나타내겠습니다. 식을 어떻게 쓰느냐? 이 녀석은 얘의 3배다. 96에 그냥 6 곱하기 9파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이거의 3배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요 관계식을 가지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풀이 보면 파이는 어차피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줘도 괜찮겠죠. 그 다음엔 6도 나누겠습니다. 6을 양변에 나눠주면 여기는 6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또 3이 있으니까 3, 1 되면서 2가 또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2 곱하기 x는 9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그래서 2 곱하기 x는 9가 됩니다. 그럼 자, x는 얼마가 되겠죠? 2분의 9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끝입니다. 2분의 9. 단위는 높이니까 센티미터가 되겠죠? 이게 요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x가 정 보기 싫으면 네모칸 하셔도 괜찮습니다. 은빈이 이해돼요? 은빈이하고 연우는 12월부터 그 1학기 과정의 대수 쪽도 약간 섞어서 좀 따로 배울 것 같아요. 그쯤 되면은 얘는 끝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제 도형 좀 뭔가 보여요? 좀 할만은 해요? 자, 좋습니다. 다음, 이제 없죠? 또 있어요? 좋아요.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혜진이? 좋습니다. 9번 할게요. 자, 조금 이제 입체 도형인데 회전체인데 조금 까다로운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걸 돌리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돌리냐면 요 L축을 기준으로 돌린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얘가 요렇게 돌면서 이쁘지 않다. 다시 그려야지. 이런 모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도 돌 겁니다. 도는데 이 안에 파인 만큼이 요런 모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마치 두루마리 휴지 같긴 하지만 뚫리지가 않았어. 밑에는 막혀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원기둥 모양이 파여 있는 이런 두루마리 휴지 같은 입체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네. 안 보이는 데까지 맞아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럴 때 이것의 부피를 구하랍니다. 이 회전체의 부피. 자, 그러면 이 부피 구하는 건 쉽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피라는 거는 이 공간을 차지하는 양을 부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파란색 부분이 안 파였다면 이 노란색 그냥 매끈한 원기둥 부피를 구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파란색만큼 파여 있잖아요. 파여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돼? 파인 부분의 원기둥 넓이를 우리가 가상으로 구해서 부피를 구해서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맞습니다. 여기 부피에서 이 부피를 갖다가 빼시면 됩니다. 됐죠? 얘를 구하겠죠? 그럼 하겠습니다. 자, 멍 때리시지 마시고 멍멍 하지 마세요. 자, 볼게요. 얘 지금 요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3, 3이니까 6입니다. 그래서 여긴 6자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에 건 여기가 3입니다. 얘가 3이고, 그 다음 요거는 얘가 3이니까 여기는 4가 돼야지 7을 만들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빼시면 돼요. 부피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는 안 까먹을 거야. 밑넓이 얼마지? 잘했어요. 36파이에다가 높이 곱하셔야겠죠? 7. 그게 얘 넓이 부피가 될 거고 이해합니다. 자, 밑넓이 얼마죠? 맞아요. 높이가 4입니다. 이걸 빼면 되겠죠? 계산하겠습니다. 7 곱하기 36, 7, 3, 21, 7, 6에 42. 250의 파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9, 4, 36 파이를 빼셔야겠죠. 빼게 되면 216 파이가 나오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단위는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넓이가 제곱센치인데다가 밑넓이가 높이가 센치라서 센치를 3번 곱합니다. 세제곱센치.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오늘 맞으셨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맞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오케이. 혜성이는 유제 다 풀었어요? 유제 다 풀었어요? 개념원리 유제? 아까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서술형 유제 다 풀었어요? 네. 아, 그랬어요? 모르는 건 없고요? 좋아요. 잘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 된 거죠? RPM 혹시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 진도 좀 나갈게요. 우린 지금까지 뭐 구했죠? 기둥 구했죠, 기둥. 각기둥도 있었고 원기둥도 있었지만 그거의 건넓이랑 부피 가지고 계속 구하는 걸 했었습니다. 조금 응용해봤자 기둥에서 뭔가 파내가지고 만드는 것 또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렸을 때 뭐가 파여있는 원기둥을 구하는 정도를 했었죠. 자, 이제는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입체의 두 번째 클래스인 뿔을 하겠습니다. 뿔. 뿔도 우리가 다면체면 각뿔이고 회전체면 원뿔이 되겠죠. 얘가 각뿔이고요. 다면체가 아니고 다각형인 밑면에다가 위가 뾰족한 점으로 몰려있는 게 이게 각뿔. 그 다음에 회전체죠. 직각삼각형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만들게 된 원뿔이 있습니다. 얘는 밑면이 원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전개도, 즉 얘는 3D이고 얘는 2D로 갖다가 만들게 되면 여기 콕 찍어가지고 다 벌리면 요게 지금 요 밑면이 있는 거고 요 점이 모여있는 것들이 쪼개지면서 이렇게 옆면이 하나씩 펼쳐진 모양이 나오겠죠.
괜찮죠? 그래서 요게 옆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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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면이 되고 옆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요 밑면은 정사각형. 이게 사각뿔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하지만 사각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삼각뿔도 있습니다. 삼각뿔이면 밑에가 삼각형으로 돼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인 밑면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면들이 둘러싸고 있겠죠. 괜찮겠죠? 오각뿔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든 밑면 모양이 정가운데 보통 위치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겉넓이를 갖다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이 밑면에 해당되는 다각형 넓이 구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는 전부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기들끼리는 다 합동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구하셔가지고 곱하기 해서 몇 개 딱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나마 차이점은 아까는 기둥은 밑면이 두 개였지만 얘는 밑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죠? 다음 원뿔. 원뿔은 이렇게 합니다. 원뿔 같은 경우도 밑면은 얘는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원이 되니까. 그 다음에 옆면은 뭐가 되냐면 바로 이렇게 부채꼴이 됩니다. 우리 고깔모자 만들어 보셨어요? 안 만들어 보셨어요? 고깔모자 만들 때 부채꼴 돌려가지고 똘똘똘 말면은 그 고깔모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옆면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L 자체가 요 비스듬한 선, 모선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요 L 자체가 이 L과 똑같습니다. 즉 전개도를 그렸을 때 부채꼴의 반지름이 바로 요 모선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기둥에서도 얘기했지만 얘가 빈틈이 없이 딱 메꿔지려면 요 아래 둘러싸는 길이 자체가 밑면인 원의 둘레와 똑같아야 되겠죠? 괜찮죠? 아까 이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기둥에서도 요 둘레가 옆면과 이 둘레의 길이가 옆면의 길이와 똑같다고 했어, 안 했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와 이건 옆면에 해당되는 옆면의 아래에 닿는 면이죠. 이 선과 이 선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건 명확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각 뿔의 겉넓이도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인데 밑넓이는 다각형, 옆넓이는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들의 넓이로 구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뿔 같은 경우도 밑넓이랑 옆넓이는 똑같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다만 얘 밑넓이는 얘는 다각형이 아니라 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다각형이었고 원이니까 원넓이 파이 r 제곱이 될 거고요. 옆넓이 같은 경우는 이 부채꼴 넓이 구하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자, 아까 부채꼴 넓이 구할 때 아까 문제 풀어주면서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자, s를 구할 때는 내가 파이 r 제곱이라는 원 한 판에다가 각의 비율을 곱한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네. 아, 그럼요. 되죠. 화장 이쁘게 하고 오세요. 자, 화장하러 가는 곳이 화장실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왜요? 그렇잖아. 왜? 여러분 저기 화장실 갔다 오면 이뻐집니다. 왜냐면 초조한 모습이 사라지거든요. 아닌가요? 자,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화장실 교육 좋아하니? 너 그러면 저기 2학년 2학기 때 저 도형 배울 때 되게 좋아하겠다. 거기선 뭘 많이 배우냐면요. 대변의 길이를 배웁니다. 너무 좋아하는군요.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사 되거든요. 자, 이거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2파이r이라는 원 한 판에다가 각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복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째로 나눠주라고 그랬죠? 나눠주면 싹 없어지고 이거 하나 없어지면 L분의 S는 2분의 R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래서 얘만 일로 넘기기 위해서 L을 양쪽에 곱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S란 녀석은 약분돼 없어지고 2분의 1 R 곱하기 L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게 바로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이 반지름 길이였고요. 그 다음에 L이 호의 길이, 크러스트 길이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거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얘기한 건데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넓이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옆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L이 반지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요 L. 이 L과 헷갈리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아까 일반적으로 할 때 요게 L일 때, 호의 길이가 L일 때, 이게 R일 때 구하는 게 이거였고, 여기는 그냥 요 자체가 이걸 왜 L이라고 했나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요 옆에 이 옆면에 그 모선의 길이니까 펼쳤을 때 반지름이 L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L, 반지름 곱하기 그 다음엔 이 L이라는 건 요 길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길이가 얘 둘레랑 똑같아 안 똑같아? 그래서 그 둘레 이렇게 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즉 이 상황에서 이 부채꼴 넓이 구하실 때는 요게 반지름 역할을 하는 거고 요게 요 뚜껑의 둘레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걸로 대체해서 구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이 공식에 대해서 이 자체가 여기서는 요 L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엔 요 L이라는 호의 길이는 여기서는 요 밑뚜껑의 둘레인 2파이R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R은 이거의 R을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근데 몇 번 해보셔야 돼요. 어떻든 밑넓이랑 옆넓이 구하는 건 맞는데 각풀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원풀이 조금 까탈스러워요. 아시겠어요? 옆면이 부채꼴이라서.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공식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틀리면 이번에 또 한번 정리해 줄게요. 됐습니까?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돌아갔을 때, 자,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같이 할게요. 자, 이거 사각 뿔이죠. 전개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겉넓이, 사각형 넓이니까 10 곱하기 10, 100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다음에 얘는 합동인 이등변 사각형인데 얘를 본다면 높이가 13이고 밑변은 10짜리인 이등변 사각형이므로 10 곱하기 13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5 곱하기 13이니까 65가 요 하나짜리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게 몇 개 있냐면 4개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6, 4, 24, 5, 4, 20이니까 262 옆넓이 4개짜리 다 합한 거. 되나요? 안 되나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밑넓이랑 옆넓이 더한 362 총 겉가죽 넓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얘 보겠습니다. 자, 봐주세요. 얘는 좀 집중하셔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자, 먼저 얘를 전개하게 되면 옆면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이런 부채꼴 되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밑면은 뚜껑 원이 됩니다. 그럼 자, 얘는 반지름 3짜리니까 9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파이 R 제곱. 그 다음 옆면 구하셔야 되는데 이거 구할 때 뭐 필요하다고요? S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이 R이 8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다음 L은 이걸 구하셔야 되는데 그건 뚜껑의 둘레랑 똑같아 안 똑같아? 뚜껑 둘레가 얼마지? 아니죠. 둘레예요. 넓이요? 둘레. 6파이. 네. 6파이. 그게 이기랑 같아 안 같아? 그래서 그게 여기에 해당 들어가겠죠. 6파이. 됐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가 이 넓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까먹으셨죠?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내가. 이건 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영사 복습하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대답 참 잘했어요. 옆에 친구 대답도 안 하는데. 자, 그래서 요게 이 녀석 넓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옆넓이죠?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8이고 호의 길이가 6파이니까 뚜껑 둘레랑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옆넓이 계산하게 되면 이게 4니까 4, 6이 24. 24파이가 옆넓이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밑넓이는 아까 9파이 구했으니까 더해서 33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좀 까다롭습니다. 원뿔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더러운 겁니다. 제일 더러운 건 뭐냐면 뿔을 그냥 두면 되는데 꼭 위에 걸 없앱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형태로는 기둥이랑 비슷하지만 기둥은 위아래가 똑같은 합동이지만 사이즈가 똑같은데 뿔 때는 달라요. 즉 원뿔을 갖다가 위에 대가리를 쳐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얘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얘 구하실 때는 한 번에 구하기가 힘들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전개도를 만약에 겉넓이를 구하신다면은 먼저 반드시 원뿔 또는 사각 뿔일 때의 전개도를 먼저 떠올려 주세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것의 전개도는 아까 배웠지만 이렇게 나서 사실 가운데 나가지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전개도 말고 이렇게도 보통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실 옛날에는 이게 좀 더 일반적이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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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도 괜찮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서 옆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래는 사각형이 되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뿔대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만큼은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만큼에 대해서는 쳐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날리면 되겠죠. 괜찮나요? 하지만 반드시 위에 뚜껑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요만큼에 대해서는 이거 날리신 다음에 저기에 해당되는 요만큼에 대해서는 여기다 똑같이 또 사각형 하나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얘의 전개도 모양은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모양의 전개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다리꼴로 구하셔도 되지만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작은 이등변 삼각형을 빼는 걸로 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계산은 그만큼 복잡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뿔대는 제일 계산이 더럽습니다. 자, 원뿔도 보겠습니다. 원뿔 대죠. 원뿔의 대가리 없어. 그 대가리는 아니지만 그 뜻은 아니지만 자, 얘도 전개도 생각하면 먼저 뭐라 그랬죠? 자르기 전에 원뿔을 구하셔서 그 다음에 잘라내는 위에 대가리만큼의 원뿔을 날리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자, 이 초록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개도 아까 배웠으니까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초록색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 위에 빨간색 머리 쳐내는 쪽 같은 경우는 요만큼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요만큼에 대해서 이렇게 날려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뚜껑, 밑뚜껑이 여기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뚜껑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붙어야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윗뚜껑, 여기 아래뚜껑. 얘 두 개 사이즈는 다르죠. 얘가 더 조그맣죠. 이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둘레가. 얘는 이 둘레와 길이가 똑같아야지만 딱 밀봉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네, 얘가 더 커요. 이렇게 만드는데 이 건널비도 한 번에 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한 번에 구하는 방법 아세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리기 전에 부채꼴 넓이 구하신 데에다가 그 다음에 잘렸을 때 요 잘라내는 부분에 부채꼴을 빼시면 될 텐데 그때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가 처음부터 주어지나요? 이 길이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주어지는 건 이게 대가리가 없는 상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점선을 이어가지고서 살아생전에 잘리기 전에 모습을 우리가 유출을 해서 거기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몇 가지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뿔대가 제일 그지 같아요. 제일 그지 같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서 하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건널비 구했으니까 이제 부피를 생각하겠습니다. 건널비는 2D짜리 값이 없어요. 부피는 3D 값이죠. 사실 뿔의 부피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뿔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둥 부피가 아까 어떻게 구했죠?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에 3분의 1만 곱하시면 돼요. 왜 3분의 1이면 되는지는 갖다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적분을 배우시면 증명이 됩니다. 그때는 명확하게 증명이 됩니다만 지금은 여러분에게 적분 시작도 못할 거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기둥의 3분의 1이 됩니다. 나중에 구분 구적법이라는 걸 토가시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증명이 되십니다. 자, 물론 여기는 이렇게 원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이거 갖다가 이 기둥에다 똑같이 담았더니만 높이와 똑같고 밑면의 높이가 넓이가 똑같은 그런 뿔이 아니라 기둥에다 바꿔가지고 넣었더니만 3분의 1만 차지를 합니다. 여기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따라내면은 3분의 1만 차기 때문에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라고 그냥 얘기를 할 뿐입니다만 이런 건 증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증명은 고등학교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인데 이건
각뿔이 아니라 원뿔 원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밑면의 모양이 합동인 사이즈의 기둥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높이도 똑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각뿔 역시 이게 SH, 기둥 부피가 되겠죠?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라는 말이 각뿔의 부피가 됩니다. 됐습니까? 원뿔 마찬가지입니다. 원뿔도 똑같죠? 3분의 1, SH의 3분의 1 되나요? 안 되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각뿔은 각기둥의 3분의 1이고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의 3분의 1만큼이 됩니다. 부피가. 그냥 뿔은 무조건 그 똑같은 사이즈의 기둥의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기둥이 됐든 원기둥이 됐든가 원뿔이 됐든가. 자, 외울 건 없습니다. 부피는 되게 쉽습니다. 오히려 겉넓이가 더 어렵지 부피는 굉장히 쉬워요. 부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에 해당되는 기둥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밑넓이가 64가 되나요? 안 되나요? 높이가 얼마였죠? 9였지. 64 곱하기 9가 되는데 이게 기둥은 그렇지만 뿔이니까 3분의 1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이거 나누게 되면 64 곱하기 3을 하라는 거니까 192 세제곱센치가 되겠죠. 자, 원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의 원기둥에 대한 부피를 먼저 구하십니다. 그럼 밑넓이가 얼마라 그랬죠? 네, 9파이고요. 거기 높이가 5니까 5를 곱하는데 이건 기둥의 부피니까 뿔은 3분의 1 곱하셔야 되니까 약분하시면 3이 남으면서 15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 뭐 뿔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기둥이나. 자, 보다시피 그래서 지금 보면 뿔 때는 부피 어떻게 구하냐? 뿔 때에다 제일 또 지저분합니다. 뿔 때도 마찬가지. 이거 한 번에 못 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생전에 대가리 잘리기 전에 구하신 다음에 이걸 따로도 구하셔가지고 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원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리기 전에 거 구하셔서 요 윗부분 걸 딱 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유추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가 됐을지.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건 얘밖에 처음에 안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예상하셔야 돼요. 그게 좀 까다롭습니다. 물론 계산도 지저분하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1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20문제밖에 안 남으신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기둥에 대한 부피 겉넓이 구하는 게 아마 이따 프린트 과제로 좀 나갈 겁니다. 혜성이는 질문할 거 없어요? 잠깐만. 다 하셨어요, 혜진이 1번? 규현이는 너 1번 안 풀어? 같이 할까?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힘든 거 같으니까 같이 해봅시다. 자. 겉넓이 구하는 거예요. 겉넓이 구하려면 반드시 전개도로 가셔야 돼요. 2D 값 구하는 거니까. 평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보세요. 그럼 얘는 잊어버리고 얘에 집중합시다. 자, 그러면 봐주세요, 지우. 자, 요 밑면이 얘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럼 자, 이 반지름이 이게 6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죠? 다음에 자, 요 모선은 요 반지름이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10입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지금 요 길이가 뭔지 물어보는데 얘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밑두꺼운 둘레랑 똑같아야 돼, 안 똑같아야 돼? 그래야 밀봉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자, 얘 원 둘레 구하셔야겠죠? 얼마죠? 그건 넓이란다. 원 둘레 어떻게 구하죠? 파이.
맞죠? 지우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12 파이 센티미터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밑넓이는 이제 이제 값을 다 구했으니까 넓이 구하겠습니다. 얘 넓이는 얼마죠?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 되나요? 안 되나요? 36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됐죠? 파이의 제곱이니까. 다음 옆넓이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의 옆넓이죠. 옆넓이 구하는데 중심각은 모르지만 반지름과 호의 길이는 구했어? 안 구했어? 그럼 자,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고 아까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이해하시나요? 약분하면 5가 되니까 5 곱하기 12파이니까 60파이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옆넓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2파이가 되니까 60파이 센티미터가 제곱센치가 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겉넓이는 밑넓이 36파이에다가 옆넓이 60파이를 더하니까 96파이 제곱센치가 돼야 안 돼요? 맞으셨어요? 맞으셨어요, 은빈이? 저 눈넓이의 원주를 구했어요. 저런,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알긴 하는데 많이 실수해요. 지우 이제 아시겠죠? 좋아요. 자, 1번 됐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럼 해보십시오. 2번 불의 겉넓이 두 개 일단 해보세요. 혜성이는 다 했어요?